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구청은 귀가를 권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산동은 집안 침하 사고 닷새째를 맞이하면서 피해 사연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집도 있고 매매 계약을 해놓고 파기를 당한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라이브 오늘은 금천구 가산동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집안 침하가 발생한 가산동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구청의 권유에도 여전히 귀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와 성동구 일부가 통합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중구의회가 채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5년째 인허가가 지지부진한 마포구 상암동 복합몰 관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래 신도시에 거여역과 복덕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신설됐지만 신도시 내부 순환버스 부재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금천구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 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금천구 가산동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어제 이곳에 또 비가 내렸는데요. 다행히 추가 붕괴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는 호우에 대비해 어제 사고 지점에 방수포를 설치했고 화단 부분에는 우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용 모래주머니를 설치했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온통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서요. 육안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 직후 금천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오피스텔 신축 공사는 중지된 상황이고 응급 복구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진단은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예. 일단 금천구가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발표를 했죠.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구는 2일 오후까지 개측 작업을 벌인 결과 1mm 이내 측량 5차 해당되는 침하만 개측돼서 더 이상 집안 침하가 없고 또 집안 또한 안정되어 있다며 대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 지휘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근 중학교에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도 좋다는 구청의 발표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귀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우선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 때문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예. 구청의 발표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집에 돌아가도 된다는 공식 발표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안전진단 과정의 제3의 기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파트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안전대책 그리고 구청의 인허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구청이 안전에 대해 100% 확신할 때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말 그런지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연결해봤습니다. 중구의회 정례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중구의회는 이웃 성동구와 합쳐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 성동구 선거구 반대 결의문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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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한다!
현재 중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구와 더불어 이웃 성동구의 금호 1에서 4가동과 옥수동을 포함합니다. 중구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 인구수 기준에 미달된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만으로 지역 정서가 전혀 다른 성동구의 일부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들어오면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중구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중구 성동구를 지역위원회에서 공천받은 성동구의 일부 시구의원들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온전히 중구만을 포함하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결의문이 채택된 겁니다. 지역 정서와 주민 인사를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중구 성동구를 선거구를 준전과 같이 중구 선거구로 재획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건의문도 채택됐습니다. 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지하 2층 공간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과 새로 들어설 건물에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이던 중구교육혁신센터 대신 영유아 보육시설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화동 공유차량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은 태생부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이나 녹지 공간 제공보다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념 공간 조성을 끼워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 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31억여 원이 삭감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비롯해 1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첫 시정질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롯데의 쇼핑몰 부지를 매각해놓고 5년째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암동 복합몰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5년째 멈춰선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롯데 측에 땅은 팔아놓고 5년째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것. 지역 상권과의 균형, 즉 상생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서울시가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상생의 염려가 있었으면 애초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망원시장을 우려하고 상생을 염려했다면 해당 부지를 당시에 매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상생 협의를 목적으로 가동된 TF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TF팀에는 망원시장 상인회가 다른 지역 상인들을 대표해 이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협의 대상은 1km 이내에 있어야 하는데 망원시장의 경우 2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합몰을 반대하고 있는 망원시장 측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협의 대상 기준은 1km 이내인데 2km를 벗어난 망원시장 상인회가 다른 비대위를 대표해서 영향평가 이해 당사자로 상생 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부지 매각 당시 롯데가 쇼핑몰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위치,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주변 지역의 상인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망원시장 상인회가 상생 TF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세 필지의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이 쇼핑몰의 영향권은 단순 1km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반경 3km 안에 있는 상가와 상생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롯데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쇼핑몰을 3필지에서 2필지로 줄이고 나머지 1필지는 비판매 시설을 짓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가 공식적인 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롯데 측이 당초보다 계획을 수정해서 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충분히 참고해 좋은 방안을 내겠다고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남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올해 계획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 경정 예산의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312억 원 규모로 구민 요구 사항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의 예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한 해 예산 8천억 원을 넘긴 강남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강남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민 요구 사항을 우선으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 지난해 받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등 시급한 추진 사업 위주로 모두 312억 원 규모입니다. 구민 안전과 환경 정비를 위해 초등학교 앞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도산대로 중앙분리대 녹지 정비, 하수 악취 저감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과 강남형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복지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25억 원,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강남구 통합 이미지 개발과 도시 모형 제작 설치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제가 알고 있는 시사와는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뉴 디자인으로 강남의 옷을 바꾸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요청한 추경 예산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금천구는 247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금천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는 구민 안전과 필수 경비, 민선 7기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뒷받침 등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에 42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에 3억 6천만 원 등이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근로사업 등 복지 분야 필수 경비 예산에 9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주민 60대 김모 씨는 자신이 살던 집 거실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70대 정모 씨를 비롯한 주민 4명이 머리를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김모 씨 집에서 누군가 고의로 기름을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2개 차선이 막혀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로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위례 신도시에 최근 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인근 거여역과 복정역을 오가는데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순환버스의 부재와 부족한 버스 노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위례 신도시. 이곳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근 복정역과 거여역을 오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신설된 겁니다. 지금껏 주민들은 복정역을 가기 위해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근 거여역의 경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2-3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3번 정도 아마 갈아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번이죠. 버스 타고 전철 2번 갈아타고 이렇게. 서울시와 송파구가 추진한 버스 노선 신설의 핵심은 인근 역과의 접근성 향상입니다. 먼저 강남구 세곡동에서 시작해 위례 중학교와 송내 초등학교를 거쳐 복정역을 경유하는 343번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또 기존 잠실동과 거여동을 오가던 3313번 노선이 최근 개통된 위례 서로를 따라 복정역까지로 확장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그 버스 노선이 부족해서 거여역이라든지 복정역, 잠실역 이런 곳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곳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신도시 내부순환 버스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존 8개 노선이 동위례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서 송팔라 비발디랑 푸르지오랑 이쪽은 이쪽에 있지만 저 안쪽으로 남한산성 밑으로 있는 그쪽으로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자구책으로 신설된 3,313번 노선을 내부까지 순환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지만 경기도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선 확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갈 곳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의 한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 소유주가 민간으로 바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근 파출소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43년 동안 이촌동의 치안을 지켜온 파출소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촌 파출소가 처음 들어선 건 지난 1975년. 이곳의 토지 소유주는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 공단, 지금은 민간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땅 주인이 된 법인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파출소의 철거는 가시화됐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선 이촌동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한강로 파출소와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 1,500만 원 정도의 월차임이 이제 판결이 끝나면 들어갈 겁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파출소가 되면 그때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조건이 계속 붙는 겁니다.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모를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정의선 국처의 합의에 359회 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회 동시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7, 8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한강로 파출소에서 이촌동으로 진입하는 데는 그냥 거기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거나 파출소가 저희 동네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스스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5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시공 당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땅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시공을 할 때 시에다 기부채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주 땅은 공공 건물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파출소를 지는 거를 내가 건의드립니다. 경찰 측은 여러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르면 2주 내로 파출소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디자인을 입힌 태양광 시설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주민 편의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들어선 격자 무늬의 태양광 패널들. 기존의 파란 태양광 패널 대신 반투명의 검정 태양광 패널도 눈에 띕니다. 지난 3월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물로 강동구청 청사 외벽을 따라 설치됐습니다. 청사의 앞마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자연스레 도시 환경에 녹아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태양광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번 보심으로써 기존의 어떤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전자파라든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서대문구의 또 다른 태양광 시설물입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이어 지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밤에는 가로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강동구와 서대문구를 포함해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태양광 시설물 8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물이 단조롭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태양광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 배치가 적정하냐, 아니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나,
주변 또 경관과 조화성은 어떻냐, 또 뭐 기능성은 어떤가, 이제 그런 어떤 기준으로 태양광 디자인 우수 사례로 선정된 8곳의 자치구에는 모두 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태양광이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형별 태양광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어제 있었던 중대와 강남의 경기에선 중대가 강남을 11대 2로 승리했습니다. 사당과 청구의 경기는 청구가 사당을 10대 8로 이겼습니다. 이수와 갈산의 경기는 이수의 타선 폭발로 무려 20점을 득점하며 갈산을 20대 3으로 제압했습니다. 방배와 길동의 경기는 방배가 길동에 8대 1, 7점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송파구가 문정 1동과 마천 1동에서 활동할 마을 계획단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10세 이상의 동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동별 100여 명으로 모집 기간은 문정 1동의 경우 이번 달 말까지, 마천 1동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마을계획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하나로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동쇄 사건에 이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어제 노원구에도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 시비를 벌인 세입자가 상가 주차장 입구를 트럭으로 막고 사라진 겁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건 보증금 문제건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막혀버린 건 주차장 입구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배려와 대화의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